식사하셨어요? 이게 무슨 교육 받으라면 괜히 짜증나요. 사람들 다 그러더라고, 이 교육 받으라면. 그런데 이 교육이라는 것이 받을 때는 별로 아닌데 나중에는 굉장히 우리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올림나고 국가에 돈이 너무나 없으니까 필리핀으로 갔어요. 필리핀 가서 돈 좀 얻으러 갔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한 67불 정도 1인당 국민소득 1위 되고 그거는 348불 되니까 필리핀이 우리보다 무지하게 잘 살 때죠. 그 돈을 못 얻어왔어요. 앉아서 못 얻어가고 필리핀에서 뭘 해줬냐면 지금 신라호텔 밑에 있는 장충 체육관 하나 지어줬어요. 그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자녀들 가르치고 필리핀에 놔두니까 지금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이 교육은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되면 엄청난 큰 효과를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사장님들 그럽니다. 자녀들이 있는 애들은 아침에 갈 때 야, 학교 와서 선생님 말 잘 듣고 정시험 잘 배우라고 수천 번 얘기했는데 나는 교육받을 때 짜증나요. 애들한테는 자녀들한테 교육 잘 받아. 이놈아 등록금이 얼마인데 이렇게 참 위험해서 나는 교육받는 것이 좀 그렇지 않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날씨 바깥에 무증량이 이렇게 좀 추운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왔으니까, 응? 교육 왔으니까. 교육 왔으니까 이왕이면 잘 받은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되면서 한번 50분간 저거 이렇게 교육 받으면서 그래도 우리는 좀 건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되면서 건강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시할 뭐냐 치매 예방체조를 한번 하고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식사했으니까. 자, 손 한번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손 한번 이렇게 들어서 왼손은 우아래로 두 박자입니다.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됐습니다. 오른손은 3박자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할 때 한번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써보시고. 원래 6번 쉬는데 이건 2박자, 이건 3박자입니다. 6번 쉬는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안 되죠? 지금 치매께 있는 분들입니다. 치매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야. 서서히 와다가 따까닥 하거든. 그래서 똥 바르거든. 자기도 모르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3이나 고3 학생들 집에 있는 애들은 금방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한 달 가야 해요. 이만큼 서서히 내가 지금 짓눌려 가는 거예요. 6시면 올라와야 하거든.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6시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잘 안 되죠? 집에 가서 화장실에서 충분히 연습한 다음에 직원들 이렇게 하면 웃잖아요. 이렇게 웃으면 오늘까지 이렇게 춥도 절대 감기가 안 걸립니다. 백혈구가 30% 증가해요. 그래서 이 웃는 것이 이렇게 좋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한번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하나만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손 올려보십시오. 이렇게 쭉 올려서 손가락 하나를 구부리십시오. 하나 구부리고 하나는 안 구부립니다. 열 한번 세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 안 되죠, 그때요.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잘 안 될 겁니다. 이 치매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건 모두 치매 안 걸리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란주점만 안 말아 먹으면 치매 안 걸려요. 왜 그러냐?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하는 사람은요, 치매를 안 걸려요. 그래서 한 10년 전에 그랬어요. 어르신들 고스톱 치면서 1원이나 10원 떼기 해도 안 걸린다는 이유가, 치매 안 걸리는 이유가 계산하면 안 걸립니다. 그래서 단란주점을 절대 말아먹으면 안 돼요. 단란주를 끝까지 성공시키면 틀림없이 치매 안 걸리고 멋있게 살 수 있다 이런 생각됩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든 아무리 많이 가졌든 치매에 걸리면 인간 대우를 받지를 못합니다. 누구한테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벌려고 무증량 애를 쓰는데 또 많이 배우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마지막을 잘 정리하려면 치매를 걸리지 말아야 건강해야겠다 이런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러면 단란주점을 이렇게 문 닫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 손님들한테 잘하면 손님이 계속 와서 영업이 잘 돼. 영업 안 되면 어떻게 자갈론 팔 수 없잖아요. 영업 잘 되는 가장 서비스 기법은 뭘까? 내가 변해져야 합니다. 우리 사장님들만 단란주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단란주점은 아주 판도가 달라져요. 저도 13년간 서비스에서 일했는데 뭐가 다르냐? 사장님 얼굴 보고 일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기분을 좋게. 그래서 이 서비스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이 도냐? 이 쌍판대기가 성공과 실패를 가름한다. 내 얼굴이 웃는 얼굴이냐? 사람을 째려보는 얼굴이냐? 심각한 얼굴이냐? 화나는 얼굴이냐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 자꾸 얼굴을 웃는 얼굴로, 바라만 봐도 기분 째지는 얼굴로, 바라만 봐도 한번 사귀고 싶은 얼굴로 바꿔놓아야만 됩니다. 근데 우리 피부는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처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올리는 연습을 하는데 어떻게 올려야 하냐? 대체적으로 오늘 교육 끝나고 이렇게 나가다가 왼쪽 가면 뭐가 있냐? 거울집 있어요. 거울 사방 25cm 거울 사다가 화장실 변기에 딱 앉으면 얼굴 나온다 붙여놓고 힘 줄 때마다 입꼬를 올립니다. 한 30분이면 970번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자동으로 올라가요. 우리 여성들도 보십시오. 화장을 더 찍으면 마지막에 타치가 쳐 올립니다. 이렇게 돼야지 내리면 다. 왜? 처진 걸 가장 올려야 해요. 올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웃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저도 여기 올 때 차를 못 가고 이제 전철 타고 지하철 타고 딱 와서 올 때 못 쓰면 딱 문 안 열리는 쪽 바짝 서가지고 거울 되잖아요. 그 뭐 딱 되고는. 그러면 뒤에서 어떤 사람이 수근거려. 야, 또 미친놈 또 비 올라갑다 저질한다. 이래 그러기나 말기나. 이렇게 해서 자꾸 웃는 연습을 하니까 제가 눈이 독사눈이라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쬐게 낫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쌍판대기를 늘려줘야 해요. 집에도 그러잖아요. 애들도 부모가 화를 되게 내면 정말 애들이 심각해집니다. 근데 웃고 하면 지 분위기 알아서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이같이 똑같습니다. 대체로 이 서비스에서 불친절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딱 있습니다. 첫째가 불친절한 공통점이 뭐냐? 모자란 사람이 좀 불친절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이 불친절해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이 불친절합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뭐냐? 성격이 좀 모난 사람이 삐딱한 사람이 불친절해요. 이런 사람 서비스 보면 거의 다 말아먹습니다. 그런 사람 종업원으로 들어도 또 말아먹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 친절하냐? 대체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이 친절해요. 누가 오도 괜찮거든요.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친절해요. 그 다음에는 겸손한 사람이 친절합니다. 따뜻한 정 있는 사람, 또 교양 있는 사람이 친절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보고 직원들한테도 그런 것을 자꾸 주입시켜서 그들이 늘 넉넉한 마음 가지고 손님 오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서비스의 가장 근본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사람에는 저마다 향기가 있어요. 나한테는 어떤 향기가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맡아보십시오. 선배들한테, 동료들한테, 친구들한테, 후배들한테 나한테는 어떤 향기가 있는가. 향기가 많이 좋은 향기가 난 사람한테는 많은 사람이 자꾸 전화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향기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은 사람이 멀리하고 절대 자기 불러주지 않고 외로운 사람 되고 우울증 걸리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는 어떤 향기가 있는가 한번 보면 압니다.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이 있어요. 아이비리그 10개 유명한 대학이 한쪽에 있는데 그 대학에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150명. 어떻게 성공한 사람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체육 전체를 가서 150명을 했는데 얼마나 괜찮은 사람들이냐? 정말 내놓으라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조사했어요. 뭐라고 앙케이트를 조사했냐? 당신이 성공한 요인이 뭐냐? 성공한 요인 과연 뭐냐? 요인의 요인을 한마디로 딱 얘기해라 이랬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냐면 93%가 똑같이 한 단어로 나왔어요. 매너라고 나왔어요. 매너. 매너가 성공 요인에 93%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 93%라요. 성공 요인이. 그럼 매너는 뭐냐?
우리나라 말로는 쉬운 말로는 싸가지입니다. 싸가지가 있냐 없냐에 대해 성공하냐 실패냐요. 우리가 누구 친구를 만날 때 금방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보다 한 10분만 얘기해도 저 새끼 싸가지 있다 없다 금방 압니다. 이게. 저 새끼 만나갔다 안 만나갔다 금방 알아요. 싸가지 있는 사람이 신용 있는 사람이거든요. 매너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문을 여는 열쇠예요. 상대방한테 굉장히 좋은 호감을 줘요. 그러니까 신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매너가 실력이라 싸가지가 실력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갖고 태어났는데 매너가 있는가 없는가 싸가지가 있는가 없는가 것은 친구나 서름이나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너라는 것은 기본이 뭐냐? A 범절이에요. 기본으로 A 범절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인간관계에서. 나이 적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인사할 줄 알고 또 그 사람이 공손히 할 줄 알고 또 존경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이 근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인간 삶에서 가장 어려운 거 힘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매너를 에티켓, A범절 이런 것을 다 망라해서 매너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이 새끼 싸가지 없어요. 싸가지 없는 사람은 보십시오. 참 냄새가 고약하게 납니다. 싸가지 사람 냄새가 참 훈훈해요. 어디서 보도 아냐면 보십시오. 결혼식장에서 딱 하객을 보도 알아요. 싸가지 있게 산 사람들이요. 딱 보면 하객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그냥 뭐 더 내라고 난리 박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헝해요. 이런 걸 볼 때 나에게는 그런 매너가 있는가 없는가를 이렇게 보면 굉장합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싸가지가 있나 없나 보면 우리가 딱 물어보면 알잖아요. 한 이틀만 일 시키면 저거 잘못 뽑았다. 이건 잘 뽑았다 알잖아요. 금방 알잖아요. 실제로 요즘 많이 경기가 안 좋다고 합니다. 경기가 안 좋은 이유가 뭐겠어요? 평소에 고객들의 단골 고객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단골 고객을 만들어서 봐요. 지금 전혀 괜찮습니다. 이 단란주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서비스 외식업이나 호텔이나 모두가 완전히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래도 막 줄 서가고 장실 못 찾는 식당들이 많아요. 그리고 왜 그런가 봤더만 그런 데는요. 평소에 고객을 잘 단골 고객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가만히 뭐 단골 고객 됩니까? 좀 더 주고 서비스 잘하고 그래서 아주 관계를 잘하니까 한 달에 한 번 오는 단골 한 달에 두 번 오기는 편해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단골 일주일에 두 번 오기는 편해요. 1년에 한 번밖에 안 오는 단골 1년에 두 번 오기는 쉽습니다. 단골도 없이 상점 문만 쳐다보고 손님 오는 것만 보고 그냥 바람 날리면 어떻게 살 거겠어요. 잘 되는 집은 단골 리스트가 있냐 없냐에 굉장히 관계되거든요. 근데 그 단골이 그냥 생기냐고요. 뭔가 다른 집하고 뭐가 있어요. 차별화가 있어야 할까요? 가격의 차별화, 안주의 차별화, 기계의 차별화, 서비스의 차별화, 시설의 차별화 뭐가 있어야 해요. 전혀 없이 차별화가 없이는 절대 사람을 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인상이 가장 크게 남는 것은 무슨 차별이냐? 돈 안 들고 서비스 차별이에요. 사람이 기분만 좋으면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 좋아합니까? 세상에서 말입니다. 3만 원치 술 먹고 3만 원치 팁 주는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 사람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똥구멍 조금만 긁으면 사죽을 못 쓰는 민족이에요. 근데 왜 똥구멍을 못 긁느냐고 이게. 이게 서비스인데. 왜? 늘 사람 보고 사람을 딱 볼 때 그 사람들 마음속을 보고 이 사람들 돈 쓰러 왔구나 이렇게 하고 해야 하는데 그 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마음을 딱 뺏으면 돈은 쓰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때 가끔 어디를 가보냐 달라주에 딱 가봐요. 가보면 뭘 보다 하냐면 딱 안주를 보면 딱 답이 나와요. 저도 이렇게 달라주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가끔 한번 가보면 낙지볶음을 한번 시켜봐요. 낙지볶음을 시켰는데 접시는 그냥 허벌나게 크고 파셀리 장사가 지 외삼촌이니까 파셀리는 그냥 한 주먹 쳐놓고 먹을 낙지는 그냥 찾아봤자 어디 간 수모가 없어. 그 양파는 뭐 양파 장사가 또 지 외삼촌이니까 양파만 허벌나게 놓고 뭘 그시하지 보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딱 처음부터 마음이 딱 닫아. 그 다음 안주 시키겠어요? 야 비싸 더 안 시킵니다. 푸짐한 안주는요 더 시키게 되셔요. 근데 그걸 몰라. 접시는 비싼 데다가 그냥 양상추 딱 깔고 농에 요만큼 넣고 파슬리 한 주먹 퍼놓고 사진 찍는 거예요. 뭐는 거예요 이게. 먹으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또 기본이 잘 안 돼 있어.
이 낙지 같은 오징어 이런 것들은 살짝만 데쳐야 이걸 갖다 삶아가지고 아무리 산낙지도 삶아버리면 질기하고 털리가 빠져버립니다. 이게. 맛이 없어. 못 먹어 그거. 아무리 먹으려고 먹겠어 이게. 그렇게 놓으니 얼마나 그냥. 그래서 낙지는 살짝 데쳐서 해야 이게 굉장히.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번에 가서 하나만 가르쳐 주십시오. 양배추 있잖아. 양배추를 쫙 썰어서 얼음물에다 한 15분쯤 데쳐놓으면 물에 담겨놓으면 양배추가 살아요. 사는 걸 밑에 충분히 깔고 소면 있거든요. 소면 얇은 소면을 안단테라고 해요. 반절만 삶아요. 그래야 이게 쫄깃쫄깃해요. 반절만 삶으면 어떻게 하냐. 딱 물에다 끓임다 떠가지고 딱 올라오면 있잖아요. 찬물을 쫙 붓고 다시 올라오려면 바로 건져서 하면 이게 반절만 삶거든요. 그러면 이 소면이 무징하게 쫄깃쫄깃해서 이걸 밑에 한 50원어치만 깔고 양파를 많이 넣고 고장 소스를 좀 묻게 해서 딱 낙지는 따로 살짝 데쳐서 마지막에 딱 볶아서 위에다 딱 껴놓으면 이 낙지하고 먹고 그 소스가 양배추하고 딱 이렇게 섞어졌잖아요. 그 가운데 녹아있는 있는 이게 소면이 있으니까 부드럽고 맛있고 쫄깃쫄깃하고 나중에 양배추 먹으니까 속이 무징하게 편해요. 옛날 우리 어릴 때 우리 군대 갔을 때 많은 분이 지금 뭐 젊은 사람도 모르지만 파란병의 하얀 양 암포제렘이라고 있어요. 위장병에는 무징하게 군대 간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암포제렘이라고. 이게 미국에서 오는 병인데 위장병은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암포제렘보다 훨씬 좋은 것이 양배추예요. 양배추를 많이 먹으면요 속이 무징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요즘 위암 환자들이 양배추즙을 많이 먹잖아요. 그렇게 양배추가 우리 위를 부드럽게 하거든요. 술안주로 먹고 속이 쓰리봐요. 그지 뭐 다른 거 넣는 것 같다고 절대 안 와. 근데 먹고 소화 잘 때지 속이 부드러우면 그 집 또 온다고 이게. 그 양배추 싸거든요. 1년 10달 가서 양배추만큼 싼 것이 없어요. 그냥 부지보이 놓으면 와 인상이 다른 집은 안 주고 그 집만 넣는 게 금방 차별화가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끓여야지. 그냥 정말 이렇게 놓고 정말 어떤 데는 답답해요. 이렇게 하고 돈 벌려면 되냐. 그리고 어떤 데 가면 또 그래. 요즘 단란주점도 서비스가 하려면 사람 서비스를 중요시하잖아요. 그럼 직원들을 좀 부드럽고 연하고 좀 어떻게 좀 이런 사람이 안 돼. 지금 누가 돈 떼어먹는 옛날같이 그냥 깍두기같이 딱 스포츠 깔이고 검정옷 입고 그냥 떡 떼이는 놈 갖다 놓으니까 야, 나 빨리 가자. 어디 터지겠다. 잘못하면. 불 안에서 퍼먹을 수가 있어야지. 불 안에서 퍼먹을 수가. 지금 누가 돈 떼어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 쓴 데가 있어요. 웃기지 않아요 이게.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데요. 태국이라는 나라 가보십시오. 태국이라는 나라가 이 세계 서비스업에 전 세계에서 7위 안에 들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보십시오. 룸서비스 음식을 시켜도 절대 1m 55 이상을 애들이 룸서비스는 시키잖아요. 1m 55 이하 조그마한 애들. 근데 걔들이 이 룸까지 그 복도까지는 칼을 딱 긁고 오는데 딱 문을려고 룸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칼을 들고 와요. 호텔 방에서 절대 일어서질 않아요. 보통 룸에서 음식을 시켜 먹는 사람이 어떤 시키면 여성들이 많이 시켜 먹거든요. 왜 여성들이 많이 시켜 먹냐? 보통 화장을 하기 때문에 더운 나라라고 이게 딱 한번 사오고 나면 또 이게 다 지워진 게 이걸 나가서 먹으려면 또 이걸 좀 찍어 발리려는 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줄 알고 벌써 룸에서 시켜 먹으면 레스토랑보다 보통 15%나 20% 비싸요. 그래도 시켜 먹는 이유는 이게 발리고 나갔다 오려면 힘드니까 그냥 시켜 먹거든요. 그런데 말도 안 통하는 데 가서 그냥 덮쳐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걔들이 무릎을 꿇고 돌아서 서비스하니까 안심하고 먹을 거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한 40% 이상 룸서비스 매상도 좋고 서비스 효과가 무진하게 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처음에 들어올 때 TGI 프라이데이에서 턱시도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테이블에 무릎 꿇고 이렇게 서비스하는 게 있어요. 무릎 꿇고 이렇게 좀 받는. 왜 그냥 태국에서 그거 생긴 거예요. 태국에서. 보십시오. 딱 라비라운지 딱 가면 이게 저기서 테이블에 앉아서 라비라운지 가면 보통 178 정도 되는 아가씨들 또 그 중국계가 많으니까 그것도 보통 이 롱 드레스다 이걸 딱 자른 거잖아요. 쫙 자른. 그러면 보일랑 말랑 이렇게 하니까 딱 왔는데 뭐 시키려면 앉아있고 이렇게 섰으니까 말은 안 통하지 어떻게 메뉴 이거 오케이? 네. 그게
아, 이러면 고개를 몇 번 되면 고개가 떨어지려고 해, 이게. 이걸 찾아내서 어떻게 하냐. 딱 무릎 꿇고 고개가 밑에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너무나 패는 거야. 이게 턱시도 서비스 된 거예요. 이걸 미국 놈들 보고 지그들 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갖다가. 그래서 TJ 프라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해주냐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 대구에서 그래가지고 모든 태국 같은 데 보면요. 무진장에 지금 소유가 강해서 이방 태국 이방 관광 이게 뭐 수입 없다고 좀 난리 날 정도로인데 그만큼 상대방한테 필요하게 해주는 거예요. 노래방이랑 단란주점 뭐예요? 서비스 하잖아요. 사람을 정말 이렇게 좀 혼을 빼놓을 정도로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단란주점 보니까 거의 다 없는데 많이 이제 이 점수 나온 그 기계를 놓은 도 있더라고. 점수도 말입니다. 그 기계 제공업자한테 좀 바꿔서 대충 불러도 100점 나오게 해놔야 합니다. 그래야 오버가 탁탁 붙어 이게. 그런데 그냥 박자 음정 다 맞춰서 79점밖에 안 나와. 이놈은 박스가 다 그냥 발질기야. 썩을 왜 지랄이. 화나 술 먹었어. 이게 대충 불러도 100점 나오면 빤빠라 나오면 그냥 5만 원 딱 붙이고 딱. 그러면 술값도 나오고 팁도 나오는데 그냥 음정 박자 다 맞춰서 79점 82점은 나와. 기계 썩을 이래. 막 화만 빠락빠 나오고 막 성질이 얼마나 나서 못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에 노는데 기분 좋게 맞춰줄 필요가 있거든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그분들이 얼마든지 기분 좋게 맞춰줄 수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션이요. 그리고 서비스 업 사람들, 다른 사람들 보니까 뭐가 있냐 보니까 저도 이제 이게 서비스업에 한 13년 있다가 학교 가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의심이 나요. 아, 서비스업 사람들이 뭐 갖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 뭐 때문에 벌었을까?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제가 100명 정도 6개월 우리 석박사를 통해서 한번 조사해 봤어요. 이 양반의 성공 요인이 뭔가 한번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요. 학벌도 아니더라고요. 학벌도 말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요. 100억 이상 번 사람 거의 없어. 서비스업에서. 100억 이상 번 사람은 학벌이 낮은 사람. 남녀를 또 구분해서 봤더만 여성이 남성보다 좀 한 3% 내지 5% 성공률이 높아. 왜 그런가 봤더만 이런 얘기야. 위생검진이 딱 걸렸어. 걸리면 남성들은, 남자 사장님들은 그걸 갖다가 지배인이나 주방장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돈 30만 원 주면 야, 인마 빨리 가서 해결해. 그런데 여사장님들은 자기가 10만 원 갖고 바로 해결해버려. 그런 것들을 빨리 해결하는 거야. 빨리. 빨리 해결해야지 바깥 나가면 커져버리거든 이게. 이런 데서 즉석이냐 넘을 손에서냐 이게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게 뷔페 호텔이나 뷔페 이렇게 할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냥 아무리 잘한다고 불가항력이 있을 때 있어요. 불가항력이 있을 때 있어요. 이럴 때 정말 이게 긴급한 상황일 때 어떻게 해요? 저도 한번 이렇게 MBC 이제 이런 뭐 보도국장을 뭐 이렇게 대접한다고 이제 판촉부에 딱 와서 하는데 꼭 그럴 때 뭔 일이 생겨요. 보도국장 딱 들어와서 있는데 6명 국장, 차장, 과장 뭐 직원들 이렇게 딱 6명 왔는데 국장하고 차장하고 과장하고 딱 접시를 드는데 여름에 장마철 지나고 장마철 막 끝무렵인데 장마철 무렵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양상추 그 속에 그 실지렁이들이 가끔 숨어 있다고. 이것이 그냥 있다가 뜨뜨던 게 썩으면 나와 이게. 그럼 어떡해? 그래서 얼음물에다 보통 20-30분 이렇게 내놓은도 이것들이 어디 안 나오고 그렇게 나온다고. 한 번은 11시 한 40분쯤 되는데 그분들이 대접원당 딱 왔는데 서울이 딱 접시를 두고 올라오면 그 양상추 뽀얀 노릇한 뽀얀데 한 1cm 정도 실지렁이가 빨간색 울면 하는 거야. 고객들이 어을 때 보면요. 이게 좋아서 그러는데 비상능한데 딱 보니까 가서 보니까 살쪄. 그러니까 벌써 과장은 자기 직업의식을 가서 카메라 가지러 가고 딱 보니까 안 되겠어. 어떻게 막 머리는 쭉 빗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모르겠다고 딱 손으로 잡아서 싸가지고 입에다 집어넣고는 씹을 수가 없잖아요. 생겨버렸어요. 생겨버리고 무슨 아니 호텔에서 지뢰인가 뭐요 이게 빗줄옷이라고 당근보다 빨간 무가 있어요. 빗줄을 TV 튕을 갖다가 이게 무슨 소리냐고 지금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금방 움진 것 같은 봤는데 저 새끼가 먹은 거 보면 아닌 것 같고 진짜 그 어려운 그래도 이 양반 이 친구들이 밥을 못 먹고 접시를 놓고 자기 자리로 가버리는 거야. 왜? 저 새끼가 먹은 것 같으면 아닌 것 같고 분명히 움직였는데
이거 기름이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뜰새 가요. 그래서 스시 카운터 가서, 야, 못 오면 스시 좀 한 접시 담아라. 푹 잡아. 3000cc 생맥주 딱 가지고 그 테이블 딱 가서 그랬어요. 국장님, 나 시골 촌놈인데 옛날 시골에서 어른들이 그랬어. 사람들이 기가 빠지면 헛것 보인다고. 얼마나 보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냥 뭐가 헛것을 보냐. 기가 빠져가지고 좀 많이 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라고. 아, 그리고 이제 맥주도 먹고 나니까 잘 먹고 그때 저거 이렇게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 친해진 것이 제 인생을 또 많이 바꿔놨잖아요. 그리고 MBC 일요일 밤에 제가 이마령하고 2년이나 출연했잖아요. 응? 그 다음에도 뭐 이방 애주사 사이인데 가끔 그래요. 애주사 사이. 교수님 그때 그거 지렁이 맞지? 또 속이 허하고만 지랄 연병 들고 있네. 무슨 지렁이야. 어? 또 속이 허하고만 좀 맛 좀 먹으라고 이렇게 농담하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요. 그때만 먹은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런 책임자면서 지렁이 수도 없이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입술이 지금도 터본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 여사장님 죄송하지만 누주 있잖아요. 누주가 비싼 것은 지렁이 에키스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실제로요. 보십시오. 지렁이나 거머리는 썩지를 않아요. 말리면 이게 가루될 만큼 절적. 그래서 방부제로도 세계 잘 1위예요. 1위. 지렁이 뭐 이런 거머리 이런 화장품에 무증량이 많이 쓰는 것 중 하나가 그거 쓰기 위해서 굉장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누주 같은 건 비싼 것은 전부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도 뭐 입술을 죽을 때까지 안 뜯어. 그때 엄청 먹어버려가지고 피부 속이 다 침투하고 그 정도로. 실제로 그런 비절비 있는데 해결 안 돼 봐. 그거 사진 만약에 찍어주면 몇 천만 원짜리다. 몇 천만.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도 불강력일 때가 무증력이 많습니다. 불강력일 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서비스 하면서 간이 다 녹으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좀은 그게 신경을 써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제가 이러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아무리 해도 불강력도 있지만 또 고객들이 블랙 컨슈머가 있어. 어떤 컨슈머? 아주 악질적인 그런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7사람이 그냥 퍼먹고 마지막에 음식에다 머리카락 뽑아 집어넣어가지고 발발발 키게 하고 공짜로 주고 이렇게 할 때도 있다니까. 제가 볼 때는요. 머리카락이 안주에 하나나 두 개 했으면 좀 의심해 보려면 3개 이상이 나오면요. 그건 뽑아 집어넣는 겁니다. 어떻게 지그들이 머리가 야 같이 동반자사라도 3개가 빠지겠어. 이거. 제 경험에는 3개 이상은 뽑아 집어넣는 거예요. 얼른 뽑아 집어넣었다는 게 하나만 접해하는데 2-3개, 3개가 접해가는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딱 잡아놓고 한번 국립과학수사연구 해봅시다. 이 머리카락이 우리 종원 건가 손님들 건가? 그럼 잡아낼 수 있죠. 그런 걸 제가 몇 번이나 그런 걸 잡아냈거든요. 그래서 3개 이상 빠지면 좀은 생각을 보이다. 블랙 컨슈머들이 많다. 요즘 보세요. 이렇게 많이 보면 진짜도 있지만 10건 중에 보통 3건 말고 7건은 전부 블랙 컨슈머들이 그렇게 공짜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이런 것도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정말 이 꼴이 뻐거가 양 아주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다.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 고객들한테 말입니다. 우습게 보이면요. 무조건 막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하면서도 정말 상대방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달란지는 왜 망할까? 저는 왜 망하지 않아야 성공이잖아요. 망하는 5가지 요인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관리, 무관리가 달란지가 많아요. 무관리에서 가장 큰 관리는 뭐냐? 종업원 관리하는 망합니다. 결국은요. 종업원들이 달란지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단골이 생기고 안 생기고 그래요. 그들이. 그래서 그들이 서비스를 어떻게 하냐 해서 사람한테 마음에 심어주고 안 심어주고 이 말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그래서 종업원 관리를 잘하냐 안 하냐. 종업원 관리를 잘하려면 사장님께서 어떻게 하냐. 분위기 조성을 잘해야만 됩니다. 어떻게 잘해야 하냐. 평소에도 종업원들이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가 노래 좋아하는까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종업원들은 30대인데 사장님은 50대야. 평소에 음악을 들어도 종업원 위주로 듣는데 자기 위주로 들어. 비 오니까 돌아가는 삼각기, 안개 낀 장충당구 이거 틀어버리면 배려버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날이 굳은데
김종환의 사랑을 여가다 깔아지는 노래 10곡 들면요. 10명 중에 8명 자살하고 싶다 했어요. 단란주에 뭐 자살할 일이 있어요? 뻥뻥 뛰고 이렇게 해야 되지. 제가 컨설팅에서 뭘 알았냐면 한정식 집에 있잖아요. 한정식 집에 하루에 매출이 한 400만 원 정도 올리는데 이런 올리면 한 6명 정도 직원을 쓰합니다. 홀에 직원 6명 쓰는데 6명들이 있었는데 한 5, 6개 가면 매출은 똑같은데 사람 6명하고 되질 않아. 2명 더 써요. 왜 그런가 봤더만 음악 때문에 그래요. 아침부터 저녁 출근해서 끝날 때까지 한정식은 어떤 음악이 되나? 큰 민요기는 띵띵띵띵 이러니까 6개월 되니까 모든 모션이 그냥 늘어 터져 걸어다닐 때 띵띵 이지라고 청소할 때도 띵띵 이지라는 게 일이 돼야지 이게 자꾸 그거다 맞추니까 손님 있을 때는 좀 그런 분들 때 없을 때는 그들이 좋아하는 노래 들어야 청소할 때도 그래 이러는데 띵띵 그게 띵띵 늘어 터자고 영감도 더 늘어 터자고 일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 사람을 둘을 써야 더 되죠. 음악이 전체 매출의 18%를 서비스로 차지한다. 그렇게 사람을 중요합니다. 그래서 둘을 딱 단란주 딱 가서 BGM이라고도 백그라운드 뮤직이라고 그러죠. 흐르는 음악 보면 이 집 되겠다 안 되겠다 금방 알아요. 음악부터 살아있으면 말입니다. 사람이 막 얼마나 다른데. 제가 독일 뮌헨에 갔었어요. 호텔에 옛날 총지벤이 있어가지고 스위스에 그 헝가리에 부다페스트 힐튼 호텔 사러 혼자 가고 전지조사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같이 일했던 총지벤이 독일 뮌헨에 있어서 한번 전화했더만 꼭 들리라 했으니까 둘이 같이 갔어요. 근데 같이 갔는데 한 60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큰 이렇게 원형 이렇게 공연장인데요. 그때 우리나라 김덕수 사물놀이 배가 왔어요. 쭉 원형이 밑에서 이렇게 막 농악을 몽그라 붙이잖아요. 막 몽그라 붙이니까 독일 애들 엉덩이가 이만큼 크잖아요. 막 우리보다 2배 크잖아. 한 10분 지나니까 막 몽그라 붙이니까 그 엉덩이가 의자가 부서지려고 달렁달렁 같이 저 앞에서 그러니까 전부 의자 한 상 신들린 사람 같아. 음악이 이렇게 싹 빨려 들어가 봅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 정도로 음악이 사람을 확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단하다. 그 다음부터 이렇게 조사해 보더만 음악이 매출에 무중에 차지한다는 걸 알아요. 보십시오. 음식점에서도요. 점심에 손님이 팍 모이면 음악을 좀 빨리 돌면 씹는 것이 빨라져. 음악에 맞춰. 7분 정도 빨리 먹고 가버린다니까 이게. 그만큼 음악이 좋아서 백그라운드 뮤직도 직원들한테 좀 바른 곡을 틀어주면 좋아가지고 손님한테 파는데 까랑리로 들으면 사람들이 딱 까랑지하고 손님은 다시 한번 이 변화가 잘 안 된다면 그래서 종업원 관리, 시설 관리, 또 고객 관리. 고객 어떻게 관리하죠? 단골고객 없으면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단골고객 없으면. 단골고객 한번 있는가 보십시오. 우리 집에 리스트가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옛날 그러잖아요. 뭐 애기 마담들이 단골고객이 뭐 100명이면 1000명이면 500명이면 그 단골고객 리스트에 따라서 봉급이 결정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골고객이 없는 집은 계속 힘들어. 그래서 이 12월 달에는 단란주점이 아주 최고의 매상을 올린 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12월 달에 올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달에 서비스 교육도 잘 시키고 또 뭐 또 해야겠어요? 메뉴도 안주도 부지런히 다른 데 갔다가 야 이렇게 많이 줘? 이 총무나 회장이 잡잖아요. 이 자리를. 그러면 한 번도 안 온 사람들이 올 확률이 많거든요. 와서 보니까 와 이거 괜찮네. 인식이 되면 1월 달에 한번 와봐요. 만약에 12월 매상을 1월 달에 80%나 90% 올리면 그 집은 12월 달에 장사를 잘하는 거지만 12월 매상을 1월 달에 60% 이하로 한 사람은요. 12월 달에 개판 친 거예요. 서비스도 개판, 음식도 다 개판 친 거예요. 사람들이 한번 와볼 때 1월 달에 와볼 때 와! 크지거든요. 12월 달에 장사 잘하는 사람은요. 1, 2, 3을 어느 정도 공먹고 가요. 그래서 12월 지금 오늘 1일인데 오늘부터 특별 기간 해가지고 주는 것도 좀 많이 주고 서비스 좀 특별히 해주고 뭔가 인상이 딱 다른 데 가다가 여기 처음에 와서 와 이거야 딱 머리 인상밖에 딱 해줘봐요. 뒤집어지죠. 제가 그냥 광주를 한번 갔는데요. 단란주점을 딱 하고 이렇게 늦게 가잖아요. 보통 3, 4차에 가잖아요. 갔는데 새벽 2시쯤 됐어요. 이거 뭐 1차, 2차, 3차까지 왔으니까 이거 안주 보고 딱 하려는데 딱 마지막에 딱 하려니까
집에 딱 보면서 컵라면 있잖아요. 컵라면. 컵라면 하나를 딱 이렇게 뽑았으면 3인분이 나눠가지고 국물을 그냥 칼칼하게 해서 딱 주는데 서서 이게 나무리 젓가락 딱 주는데 지금도 잊어버리잖아요. 이 겨울에 추운 겨울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놀다가 쫙 그걸 마신데 지금도 잊어버리잖아요. 컵라면 하나를 삶을 나눠서 딱 몇 가닥 안 되는 나무 젓가락 딱 주는데 와 이거다 그랬어요. 이거다. 마지막에 이미지가 그렇게 기분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단골 만들고 다른 데보다 차별화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는 차별화를 줘야 해요. 그래서 이 관리라는 것이 고객 관리, 종업원 관리, 메뉴 관리, 시설 관리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또 이제 관리 중에서 하나 보면 단란주 가면 뭐가 문제냐면 그 방 안에 있는 화장실이 문제예요. 딱 가면 찌릉내가 그렇게 나. 찌릉내가. 근데 찌릉내 하면 종업원들 어쩌냐. 거기다 가그릇만 갖다 쳐놓고 자빠졌어. 그러니까 가그릇이라는 것은 말이면 차기 때문에 그 냄새를 더 내려가기도 하지만 그 냄새를 오래 지니고 있어요. 차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가그릇은 없어요. 실제 우리 스프레이 요즘 좋은 거 엄청 많거든요. 스프레이도 3개월마다 바꾸지 않으면 역겨워서 안 됩니다. 왜? 확양이기 때문에 그 뿌리도 3개월마다 바꾸도 안 돼요. 안 바꾸고 그러면 그거 아주 나쁘죠. 딱 하고 나면 쫙 바꾸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처음에 들어갈 때만 쾌쾌하지 15분 되면 코가 얼마나 영양가 괜찮아. 사장님도 아침에 문 열고 딱 들어갈 때만 쾌쾌히 좀 되면 괜찮아. 그러니까 괜찮은지 알아. 그러나 바깥에 있는 사람은 금방 압니다 이게. 그러니까 딱 가고 나면 한번 쭉 뿌리면 뒤집어지게 이렇게 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야 이게. 그것만 해도 사람들이 굉장히 다른데 그 조그마한 것을 못 해요. 그래서 직원들 제일 막내들 시켜서 딱 너는 세 방, 너는 세 방. 딱 이 우리나라는요 평뛰기를 줘야 해요. 딱 평뛰기. 실명제를 줘야 한다니까. 실명제를 안 주면요 다 서로 이렇게 핑계대. 그러니까 너는 이 세 방, 너는 이 세 방. 딱 막내들 주면요 평뛰기 그러면 틀림없이 됩니다. 애국에서 오는 패밀리 레스토랑도요 전부 평등입니다. 소스도 네가 언제 만들었냐, 몇 리터 만들었냐 이름까지 다 정을 하면 절대 어머니 못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왜? 그거 쓰다 콤플하면 지가 책임지니까. 이게 평등이가 어릴 때는 굉장히 좋을 때 있어요. 실명제라는 것이 그게 실명제인데 이렇게 하는 서비스도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보면 어떤 데를 보니까 헤즐넛 그 커피 봉지를 달아놨어요. 딱 보니까 위에다 달아놨어요. 위에다 달아놔 필요 없어요. 왜? 위에다 달으면 밑으로 냄새가 안 와. 왜? 위에서 후방에서 딱 가요. 그걸 다뤄내려면 보기 좋은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냄새를 더하기 때문에 밑에다가 보통 이 바닥에서 30cm 정도 인다고 다뤄야 올라가면서 뒤집어지지. 왜 약간 뭐 보려고 하다 그 비싼 것을 밑에다 다뤄내야 한다고 이게. 그게 그 몰라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꿔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요. 두 번째는요 연구를 해야 해요. 왜? 무연구가 망하게 돼요. 고객은 단란주를 왜 찾는가를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단란주는 탄 사람이 없어요. 어디를 찾아요? 1, 2차 먹고 돈 쓰게 하려고 누가 뭐 좋은 일 있거나 뭐 쓰려고 할 거예요. 그때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단란주 첫 번부터 그냥 밥도 안 먹고 가는 집이 거의 없잖아요. 보통 1차 먹고 2차 먹고 3차 가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알딸딸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왔을 때 조금만 기운 맞춰주면 굉장히 인생이 좋단 말이야.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대체로 오냐. 우리 집은 어떤 사람들 오냐. 뜨내기들이 오냐. 이 지역 사람들이 오냐. 어떤 사람인가 분석을 하고 연구해서 그분들이 좋은 눈높이를 잘 맞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 벤치마킹을 해야 합니다. 벤치마킹을. 즉 우리 단란주 중앙에 있잖아요. 중앙에 뭐 국장님들한테 물어봐요. 그래도 우리나라 단란주 제일 장사 잘 된 집이 어디입니까? 그 지역에서 또 서울에서 그 지역에서 잘 되는 한 5집쯤 가지고 늘 가서 한번 봐요. 이 집이 왜 잘 되는가 딱 가서 봐. 근데 가서 보는데도 잘 되는데 가서 봐도 우리 집보다 못 오는데 왜 잘 되지? 이 양반은 단란주 문 닫아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아는 것만큼밖에 안 보여요. 자기 실력밖에 딱 봐도 이것이 다르구나. 이런 사람은 성공의 기능이 있지만 가서 보는데 우리 거보다 항상 못 오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단란주에 너무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딱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단란주를 우리가 볼 때 다른 데고 견주어서 우리 집이 어떤 집인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아까 그리고 사장님들한테 제가 조사를 해봤다고 하잖아요. 학력, 남녀. 그런데
50명을 조사하고 100명을 이렇게 조사 쭉 해봤는데 가장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이. 서비스에 성공한 사람들이 왜 성공을 딱 봤는데 공통점이 하나가 뭐냐 했더만 효자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10명 중에 9명은 효자가 성공해요. 서비스에서는. 왜 그럴까? 그러면 효자는 어떤 사람이 효자냐? 아버지 어머니가 나보다 못 배워, 못나, 못생겨 형편없더라도 그런 나보다 생겨서 못생기고 못나고 못 배우고 간이가 없더라도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좀 부족하고 시대에 떨어진 얘기를 하더라도 효자는 그 말에 절대 대꾸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어머니 그래요. 많이 드세요 어머니. 알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효자예요. 용돈 많이 주고 해외 여행 좀 보내준다고 좀 기분 나쁜 얘기면 어머니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식사를 하셔. 나 죽겠네 지금 미치겠네 이게. 그나이도 달란도 뒷골 패는데 아침부터 또 나 잡아먹으면 어떻게 살아. 이런 사람은 아무리 용돈 많이 줘도 효자가 아니라 싸가지요. 이 싸가지 바가지요. 이런 사람들은요 달란도 한 번에 말아먹습니다. 서비스에서.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한테 좀 부족한 얘기 들어도 네네 어머니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손님한테도 부모처럼 돼. 아까 말한 블랙 컨슈머 오더라도 네네네네 그래요. 네네네네 그리고 속으로 많이만 쓰고 돈만 내서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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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 양반은 이미 출근할 때 간과 쓸개를 장롱에다 보관하고 출근하거든. 이 양반은 왜냐면 독일 속담을 그대로 믿었거든. 독일 속담이 그러잖아요.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장이나 종원들은 간과 쓸개를 출근할 때 장롱에다 보관하고 출근해서 제대로 사람 되면 제대로 서비스가 할 수 없어요. 왜? 눈높이가 안 돼. 정말 사람을 잡아먹으려 하기 때문에 간이 털털 부어서 다 나중에 병 걸려 죽어. 그렇기 때문에 오직이면 간과 쓸개를 장롱에다 보관하고 출근하게 했겠어요? 이렇게 놓고 출근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효자들이 성공한 이유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야 그러면 서비스 검사만 효자가 성공할까 봤는데 그러지 않는 것도 또 제가 발견했어요. 책을 보다가 우연한 발견인데 150년이 전에 미국에서 남녀가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만 한다고 결혼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으니까 닭을 키워가지고 계란을 내서 계란 장사해서 먹고 사는데 이렇게 사다 보니까 또 아들이 하나 이렇게 태어났어요. 아들 태어나 열심히 둘이 사는데 4살 먹자마자 남편이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여성이 혼자 키우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열심히 다 키워서 계란 장사다 보니까 그래도 초등학교는 잘 보냈어요. 중학교 가니까 도저히 계란 장사하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시장 바닥에 나가서 헌 재봉틀 사다가 청바지 기어주고 쪼려주고 늘려주고 싹바느질해서 애를 키웠는데 애가 싹수게 잘 자랐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더니 미장원 한번 가본 적 없고 옷 한번 사 입은 적 없고 너무 거 다 주다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를 키웠는데 벌써 어느 날 돼서 대학 졸업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애가 오더만 그럽니다. 어머니 드디어 다음 금요일 날에 졸업합니다. 어머니 그동안 고생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어머니 잘 도와준 덕분으로 제가 이번에 수석 졸업한다고 미국 대통령이 저한테 금메달 하사한답니다. 그래서 어머니 우리 총장님 어머니를 초청했는데 어머니 자리가 식장 맨 왼쪽에서 4번째니까 10시에 식으니까 10시 10분 전까지만 와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어머니가 수석 졸업했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미어지게 막 좋아집니다. 기분 좋는데 그거 다 끝나고 저녁 잘 나니까 가슴이 또 미어집니다. 왜 그런가 봤더만 식장에 가려면 입을 옷도 있어야지 머리 좀 해야지 이런 것들이 다 신발 옷 전혀 준비가 안 되니까 막 가슴이 되면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고 아침 일어나서 애한테 그럽니다. 애야 내가 보니까 그날 큰 약속이 있는데 너 혼자만 가면 안 될까? 이러니까 애가 3일간 잠을 못 자고 뒤척거립니다. 어머니 가슴이 너무나 미어져요. 3일 있다 어머니가 그럽니다. 야야 내 그 약속 취소하고 네 졸업장에 갈 테니까 준비하거라. 애가 너무나 좋아합니다. 졸업한 날 딱 왔습니다. 있는 옷 빨아 입고 신발도 괜찮은 거 그중에 골라서 신고 머리다 물기름 바르고 좀 준비해가지고 9시 10분에 와서 내 자리에 딱 내 첫 자리에 앉았어요. 10분 정도니까 손님들이 와서 앉는데 보니까 자기가 거기 앉아가지고는 자기 아들한테 너무나 먹칠하게 생기나. 자기가 가꾸고 가는데 아주 그중에도 그래도
꼭 상거지가 생긴 거야. 그러다가 한 15분 앉았다 도저히 가슴이 막 빠갈빠갈하고 어떻게 안 되니까 그냥 서서히 걸어 나와서 화장실에 쭉 치고 앉았다가 10시 5분 전에 화장실에 나와서 손님 다 하기 때문에 와가지고 막 섰는데 많은 사람이 뒤에 섰는데 저 구석 오른쪽 구석에서 고개만 쭉 이렇게 쫙 쳐다보고 있습니다. 10시가 돼 시식이 시작됩니다. 국민의례가 시작되고 총장이 대통령을 위시해서 탁 아들내미 머리에다가 탁 금메달을 해줍니다. 총장 축사, 치사, 환영사 탁 끝나고 아들내미가 존업생 대표로 송사를 합니다. 딱 마이크를 잡고 그럽니다.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학생, 차별 없이 잘 가르쳐서 존스 호킨스 대학 의대로는 세계 1위입니다. 존스 호킨스 대학 수석 졸업의 영광을 안겨준 교수님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자리가 여기인데 우리 어머니 나 4살 먹어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계란 장사에서 나 가르치고 저녁 싹바른에서 내 이재를까지 가르치는 우리 어머니, 다른 사람 어쩐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 우리 어머니 가장 훌륭한 우리 어머니, 여기 500명 넘는 모든 학부형들 왔는데 그중에 우리 어머니야 나밖에 몰리는 우리 어머니 이 자리도 앉지 못하고 남루한 자기 옷차림 때문에 혹시 나한테 누가 될지 앉지도 못하고 저 어디서 눈만 나고 막 되는 우리 어머니,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어머니 고맙습니다 인사하고는 마이크를 놓고 저벅저벅 가서 어머니를 모시다가 그 자리에 딱 놓고 자기 금목걸이를 어머니 목에 딱 걸어주고 큰 절하고 다시 마이크를 잡습니다. 어머니가 지금까지나 대학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뒷발을 잘했듯이 나는 지금부터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 되는데 내 인생을 바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0명 넘는 학부형들이 막 우레 같은 박수를 칩니다. 그가 나와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던지 1901년에 스탠포드 대학 총장을 거쳐서 뉴욕 시장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라는 사람이 탄생합니다. 그가 대통령 백악관에 들어와서 어머니한테 첫 번 한 말이 그 많은 비서관도 다 들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이 백악관이 어머니한테 불편하면 나는 그 시간으로 그만두고 어머니 모실 테니까 불편하면 말씀하시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상원과 하원을 잘 로비해서 그가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날 머더데이로 법으로 만든 사람이 우드로 윌슨입니다. 그가 어머니를 어떻게 열심히 하고 민족 자결주의를 했더니 우리나라 3.1운동의 기폭제가 됐고 그래 노벨상까지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효자는 이렇게 어느 모양에서 성공합니다. 제가 가끔 존경한 인물이 누구냐 하면 저는 우리 한국 사람은 이순신 장군을 존경합니다. 외국 사람은 누굴 좋아하냐?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은 딱 치면 백화점 왕이라고 딱 나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많이 배우지를 못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밖에 나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친구도 어머니 아버지 백돌 찍는 자녀인데 아버지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백돌 돌아가시고 어머니고 백돌 찍다가 성공한 친구예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더니 돈을 많이 벌어서 백화점 왕이라는 칭호까지 받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더니 그 친구가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나온데도 불구하고 미국 최신부 장관까지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사니까 어머니가 그랬답니다. 애야, 이제는 우리만 위해서 우리 가족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너같이 배우지 못한 사람 어려운 가정들 위해 돈을 써야지 않겠니? 그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에 그가 그다음부터 돈을 쓰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썼는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큰 혜택을 받았어요. 종로역에서부터 쭉 가면 종강역이 나옵니다. 종강역 나오기 전에 오른쪽에 YMCA 건물 6층짜리가 나옵니다. 이걸 1907년에 존 워너메이커가 공짜로 지어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가 동남아시아만 7개를 지어주고 세계 도서관을 수백 개를 지어준 사람. 이 친구 지난번 우리 양용원 씨 골프 쳐가지고 메달 땄는데 그 사람 거예요. PJ도 그 양반이 창설해서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효자들은 이렇게 성공한 곳곳이 성공한다. 서비스에서 보면요. 성공은 효도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포션이 있어요. 제가
이 효도 얘기보다 보니까 뭐가 생각나냐면요. 누가 시 하나 쓴 것이 딱 생각나요. 이 시 보면 좀 시인 이름은 좀 촌스럽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그 시를 재미있게 편하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가슴이 푸근한 그런 생각 들었는데 뭐라고 썼냐면 이름이 심순덕 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헤쳐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 없이 담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로만 알았던 나는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로는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상당히 엄마의 표를 잘 해놨어요. 우리는 부모의 이런 것을 전혀 기억조차 못하고 나 혼자 열심히 삽니다. 효도한 사람 밑에는 자녀들이 효자가 나옵니다. 보고 배우기 때문에. 우리 요즘 너무나 밥상머리 교육이 형편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살면은 자식들이 이 엄마들 교육으로 하는데 엄마들이 너무나 애들 위주로 살다 보니까 남편을 허수아비 만들어버린 이 지금 가정들이 너무나 많다. 옛날 저희들은 시골에서 없고 힘들고 참 먹지 못하더라도 아침 밥상머리에서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지 않으면 절대 자기 숟가락에 못 들죠. 그리고 이 물코트로 오다가 늦게 오시면 밥을 못 먹고 학교 가는 있더라도 절대 숟가락을 못 들었다는 데가 우리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숟가락 들게 되면 그냥 어머니가 그 숟가락 손목대기를 그냥 이렇게 내리치는 것이 눈에 선해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 가나 지금도 어르신이 숟가락 안 들면 못 듣는데 요즘 그래요. 아버지가 들기나 말기나 어서 먹고 가라. 어서 먹고. 그놈은 밥 한 끼 하면 뒤지도 않은 데가 어서 먹고 가라. 이래가고 집에 질서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지금 세상이 왔어요. 애들도 많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질서가 못 진 게 엄마도 애를 나중에는 다루지도 못한 가정이 거꾸로 되는 가정. 애가 제일 그래서 옛날 우리 가톡에도 많이 나오죠. 할아버지가 서울 올랐다가 아들내미 하는 걸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니까 4번아 잘 있거라 7번은 내려간다. 자기 아들이 4번이래 4번. 애들 개만 또 못 오고 개 다음 4번. 자기는 보니까 나중에 7번이래. 할머니 다 하고 자기가 많이 그래서 야 4번아 잘 있거나 7번은 내려간다.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얘기냐.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질서 있어야 서비스가 돼요.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 회사도 마찬가지 단란주도 마찬가지 질서가 없어 보세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질서 있는 서비스. 지금 뭐냐. 사람한테 기본적으로 질서가 없으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래서 질서를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그랬어요. 잡초는 가만히 놔둬도 탈무드에 그랬어요. 잡초는 저절로 자라지만 화초는 가꿔야 한다고 그랬어요. 서비스 교육시키지 않고 절대 잘 되기를 바라면 그는 되지 않습니다. 단란주점 가만히 놓으면 잘 될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하고 고객 위해서 힘쓰고 그들 서비스 교육하고 조금은 교육시키고 또 쓸고 닦고 손님 온다 마당 쓰라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그들을 고객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요. 그들이 뭐 때문에 단란주점에 오는가 이걸 그들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들이다 갈 수 있는가 이걸 조금씩 생각하다 보면 손님은 서서히 늘어가리라 생각되고 그로 말미암아 달리면 되지 한 번에 그냥 어디 복 터지고 팍 터지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고쳐가보면 우리 단란주점이 금년보다 내년 12월 달에 아까 그랬잖아요. 12월 달에 정말 고객한테 잘하면 내년 1월 달에 한 8, 90%는 그냥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서비스도 12월 달에 주고 손님 많을 때 주고 안 주던 푸짐하니 주고 또 정말 인사도 잘하고 그들이 와서 좀 푹 마음 놓고 놀 갈수록 이렇게 자리를 잘 마련해 주면 앞으로 내년 2015년에 단란주점의 이 서광이 서서히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되면서 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